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작 예상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가는 총체적으로 충격적 사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위원회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북한이 해킹하고 그리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내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권력이 집중되고 감시와 견제가 약화되어 특권이 생겨나게 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초기에는 소수만이 이 부패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공정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패 행위에 가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타락의 마지막 단계,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인사,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무서운 권력자 박찬진 사무총장은 광주 남구청에서 구급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송봉석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 줄줄이 그들 자식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혜 채용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특채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 아버지가 있었고, 특히 박찬진 사무총장 딸은 특혜 채용 서류에 박찬진 혼자 결재하고도 문제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는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조직 구성입니다. 2017년 문재인 집권 전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를 국회 동의도 없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해서 선관위를 정치적 이념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설사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정말 악질적인 공동체 파괴 행위입니다. 조혜주 사무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자, 막가파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8명이 좌파 진영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선관위는 사실상 문재인의 하수기관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15 총선은 민주당 180석을 차지하는 입법 독재가 탄생되었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검표가 확정된 120개 선거구 중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급기야 2022년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 북한은 선관위를 털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누구와 계획된 해킹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사실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컨설팅 요구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막가파와 무대표 작태를 보이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헌법기관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작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처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민주주의 기반을 악화시키고 특히 그들의 부정행위와 특혜를 통한 채용 과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고,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들의 불법 행위와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를 재앙으로 이끌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최근 행태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썩어가는 부패한 조직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의 부패는 일반적으로 내부의 규율, 법규, 윤리가 붕괴되면서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의 내부에 비리와 부정, 채용의 불공정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관위에서는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선관위는 지시에 따라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선거의 결과의 정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의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선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관위는 외부의 감사,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국정원 등의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관위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북한 해킹, 부정선거, 각종 비리 불법 사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상이 첫째도 중립, 둘째도 중립,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선관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조직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개업이 시급합니다. 내부가 부패한 조직은 스스로 자정할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골마 터진 부위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선관위의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의의 수호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후원해 주신 강형중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